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커피 한 잔 내려놓고 계신가요? 아침이든 오후든 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께 커피는 하루를 여는 의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남성 인생을 다시 깨울 수도 있고 그대로 흘려보내 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은 무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남성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성환입니다. 35년 넘게 남성 건강, 특히 중장년 이후의 발기력 저하와 남성 호르몬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70 넘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남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문제를 성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혈관, 호르몬, 순환,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기가 약해졌다는 건 몸이 조용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신호를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비싼 약, 자극적인 광고, 즉각적인 효과만 약속하는 제품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회복은 아주 작은 일상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마시는 커피를 어떤 연료로 쓰고 계십니까? 잠깐 깨는 용도입니까? 아니면 몸을 다시 살리는 연료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커피는 카페인 자극만 주고 끝납니다. 잠깐 각성되고 잠깐 기운이 오르다가 다시 꺼집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커피에 단 한 방울 아주 간단한 이것을 더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비아그라처럼 억지로 혈관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키지도 않습니다. 몸이 원래 갖고 있던 발기 메커니즘을 다시 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서도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했고 수없이 확인한 변화입니다. 아침에 몸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신다면 왜 커피에 이것 한 방울이 혈관을 살리고 테스토스테론을 깨우고 발기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서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성의 쇠퇴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연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아침 커피를 80세에도 남성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그 단 한 방울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뒤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실 때입니다. 발기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스위치가 꺼진 상태일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미세순환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발기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와 신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을 떠올리죠. 비아그라, 시알리스. 분명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켜진 불을 잠시 크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씨 자체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효과도 점점 짧아지고 의존만 커집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불씨를 다시 살리는 접근입니다. 몸 안에서 산화질소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고 혈관이 스스로 열리게 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아침 커피라는 겁니다. 커피는 단순한 각성제가 아닙니다. 카페인은 혈관과 신경, 호르몬 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커피가 이 중요한 작용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혼자 마실 때보다 올바른 지방 한 방울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지방이요? 기름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해왔던 그 지방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놀랍게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즉, 몸에 제대로 된 지방이 없으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남성성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아침에 커피는 드시는데 몸이 쓸 수 있는 연료는 같이 주고 계십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커피에 단 한 방울 호르몬의 연료가 되는 이 성분을 더하면 카페인의 자극은 완만해지고 에너지는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혈관은 천천히 이완되고 산화질소 생성 환경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70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다르게 깨어납니다. 낮에 지치지 않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몸이 반응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 한 방울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음 이야기에서 왜 이 성분이 비아그라보다 오래 가고 80세에도 반응을 되살릴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속으로 이미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코코넛 오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행처럼 떠도는 방탄커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그리고 수십 년간 남성 호르몬과 발기 메커니즘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력은 크게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첫째, 혈관이 열려야 하고, 둘째, 산화질소 신호가 제대로 전달돼야 하며, 셋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연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발기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약처럼 외부에서 그냥 주입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지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지방입니다.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에는 중세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일반 기름처럼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장과 림프를 빙빙 돌지 않고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몸에 부담 없이 바로 쓰이는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왜 중요하냐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런 깨끗한 지방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MCT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검사 수치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무기력했고 발기 반응도 둔했습니다. 약을 드리기 전에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 반 티스푼만 추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은 안 먹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닙니다. 단 한 방울 또는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커피에 넣으면 기름처럼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면서
라떼처럼 고소한 맛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카페인의 흡수를 늦춰 짧은 각성 대신 오래가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혈관이 서서히 이완되고 산화질소 신호가 유지되며 테스토스테론 생산 환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발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준비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의 이 한 방울은 자극제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라고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지방 연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함께 깨어나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여는 신호, 산화질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코넛 오일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연료만 있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힘을 내는 건 아닙니다. 연료가 들어가도 길이 막혀 있으면 힘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기력 회복의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관을 여는 신호, 의학적으로 말하면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발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분자입니다. 비아그라가 작용하는 핵심도 결국 이 산화질소 경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조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욕구는 있는데 반응이 느리고 머리는 준비됐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젠 마음뿐이다라고 표현하시죠. 하지만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가 약해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전화는 걸었는데 신호가 약해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많이 걸어도 기지국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결은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강제로 밀어붙이는 자극이 아니라 기지국을 다시 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함께 반드시 같이 이야기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정확히 말하면 설탕 없는 순수 카카오 파우더입니다. 카카오에는 혈관 내벽에 직접 작용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산화질소 생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즉, 코코넛 오일이 연료라면 카카오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환자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약 먹어도 딱딱함이 오래 안 가요. 라고 하셨던 분인데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함께 카카오 파우더를 반 티스푼만 추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3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발기력 문제는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 긴장, 실패 경험이 쌓이면 몸은 더 위축됩니다. 카카오에는 기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신경신호도 훨씬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몸도 풀리고 마음도 같이 풀립니다. 중요한 건 절대 설탕 든 코코아가 아닙니다. 설탕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무가당 순수 카카오여야 합니다.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 한 방울, 카카오 파우더 반 티스푼. 이 조합만으로도 혈관, 호르몬, 신경신호가 서서히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료가 들어오고 스위치가 켜졌다면 이제 남성의 몸 전체에 지속적인 힘과 회복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우리 땅의 보물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남성들에게 조용히 힘을 보태온 그 뿌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합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아침이 가볍고 에너지가 오래가고 무엇보다 몸이 예전보다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지켜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발성 반응이 아니라 지속력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꺼지는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중장년 이후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인삼입니다. 한국에서 인삼은 오래전부터 힘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뿌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아그라처럼 순간적으로 혈관을 열어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삼은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 그리고 남성 호르몬 축 전체에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인삼을 드신 분들의 표현이 비슷합니다. 확 올라간다가 아니라 서서히 돌아온다. 며칠 지나니 확실히 달라진다. 몸이 기억해낸 느낌이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약에는 거부감이 강했고 자연적인 방법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카카오를 기본으로 두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인삼 분말을 티스푼 하나만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매번 생각 안 해도 몸이 먼저 준비됩니다. 그 말은 발기가 의식의 영역에서 다시 반사적인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인삼의 강점은 적응제라는 점입니다.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신경을 진정시키고 호르몬 생산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지속력이 있습니다. 커피에 인삼을 넣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삼 분말 기준으로 티스푼 반에서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카카오와 함께 들어가면 쓴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고소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은 과하지 않을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어떤 날은 코코넛 오일과 카카오, 어떤 날은 여기에 인삼까지, 이렇게 리듬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회복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제 남은 퍼즐은 하나입니다.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깨우고 리듬을 되살렸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순환을 끝까지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아주 익숙하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재료가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왜 이 재료가 60대 이후 남성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변화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발기력 회복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기적 같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연료가 들어가고 스위치가 켜지고 호르몬 리듬이 살아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도달하는 순환입니다. 아무리 혈관이 열려도 혈액이 중간에서 식어버리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말초 순환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랫배가 냉해지고 하체로 내려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지만 발기력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의 흐름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강력한 순환 촉진제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 피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 작용은 심장, 뇌뿐 아니라 가장 먼 말초 부위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검사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래쪽에 힘이 안 모입니다. 라고 표현하셨던 분입니다. 커피에 생강 가루를
아주 소량 4분의 1 티스푼만 추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따뜻해지니까 반응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혈류가 끝까지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생강이 또 하나의 장점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매우 약합니다. 생강은 이 과정을 억제해 호르몬 환경을 지켜줍니다. 연구에서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억지 자극이 아니라 환경을 바로 잡아준 결과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커피에 생강가루 4분의 1 티스푼.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커피와 만나면 알싸한 향이 퍼지면서 몸 전체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연료가 되고, 카카오는 스위치를 켜고, 인삼은 리듬을 되살리고, 생강은 순환을 끝까지 밀어줍니다. 이 조합은 비아그라처럼 순간을 빌려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자기 일을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재료들을 어떻게 무리 없이 일상 속에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적게 꾸준히가 가장 강력한 전략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이걸 매일 다 해야 합니까? 괜히 복잡해서 며칠 하다 말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강조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억지로 몰아붙이면 버티지 못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도와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과한 자극보다 올바른 방향의 반복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커피는 오늘 내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은 의식이라고요. 처음부터 다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첫 주에는 코코넛 오일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엔 카카오를 더해 보세요. 혈관이 열리고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인삼을 주 2에서 3회만 추가해도 좋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리듬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차갑고 아랫배 힘이 잘 안 모인다고 느끼신다면 생강을 소량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온기가 순환을 끝까지 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커피는 더 이상 그냥 잠 깨는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를 지탱하는 연료가 되고 몸을 회복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70대, 80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발기력 회복은 단순히 침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에너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남성으로서의 불꽃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연료가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커피를 조금 다르게 대해 보십시오. 한 방울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몇 주, 몇 달 뒤 전혀 다른 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듣고 있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성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커피가 다시 남성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